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고등학교 3학년 8반 32번 정찬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고 3학년 6반 28번 조재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00년 후 인류의 우주 자원 탐사입니다. 물론 우주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저는 달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성과 100년 후 인류의 화성 자원 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성의 표면은 산화철로 덮여 있어 언뜻 보기에는 삭막해 보일 수 있지만 화성은 제2의 지구라고 불릴 만큼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화성 탐사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나사의 경우 바이킹호가 가장 먼저 화성에 착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스피리토와 큐리오시티가 호가 있는데요. 먼저 스피리토 같은 경우 2003년 6월에 발사되어 2004년 1월 4일에 착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큐리오시티호는요, 2011년 11월에 발사되어 2012년 8월에 착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성에 많이 있는 자원들로는 철과 황,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과 황, 이산화탄소는 지구에도 많이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에는 탐사할 자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구인이 가장 먼저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생존해서 적응하는데 걸렸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화성이 만약 지구와 비슷하다면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이렇게 채취한 이 자원들을 지구에는 어떻게 옮길까요? 제가 조사한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탄소 나노튜브 엘리베이터입니다. 두산백과에 따라 탄소 나노튜브의 특징은 전기 전도도가 구리와 비슷하고 열 전도율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나 뛰어납니다. 탄소 섬유는 1%만 변형시켜도 끊어지는 반면 탄소 나노튜브는 15%가 변형되어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여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채취한 자원들을 운송하고 수송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인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개봉된 마션이란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화성 생존 프로젝트를 실현시켜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마르스1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한다면 화성에서 인류가 생존하는데 또 화성에서의 자원을 탐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계는 아직 인간이 손을 대지 못한 자원의 보고라고 하죠.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역시 달입니다. 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색 먼지로 표면이 뒤덮여 있는데요. 이런 달을 탐사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폴로 11호인데요. 1969년 7월 20일에 도착한 아폴로 11호는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 탐사 작업은 1970년대 후반 냉전 완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30여 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일부인 셀레네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셀레네 프로젝트의 일부로 발사한 달 탐사 위성인 셀레네 가구야 1호입니다. 가구야 1호는 달을 궤도를 돌면서 여러가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창호 공정이란 프로젝트 아래 달에 도착한 달 탐사선인
창호 3호입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들이 달에 여러 가지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입니다. 보시는 것은 우라늄인데요. 우라늄은 핵 분열 연료로서 석탄보다 많은 에너지를 내어 훨씬 효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티탄 철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겁고 철흑색의 금속 광택을 띠는 금속인데요. 이런 티탄 철석은 용광로의 표면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헬륨-3입니다. 핵융합 연료 1g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륨-3의 경우 다른 핵융합 반응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답니다. 20톤의 석탄이 연소할 때 내는 에너지를 60g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희한하고 신통방통한 헬륨-3은 지구에서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헬륨-3이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지구 대기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에는 왜 헬륨-3이 많을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풍에 의해 떠밀려온 헬륨-3이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륨-3의 경우 달에는 적게는 100만 톤, 많게는 5억 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지구로 가져온다면 전 세계 인구가 무려 1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양입니다. 이렇듯 달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아껴 쓰고 사회적으로는 그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10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 100년 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근데 있잖아. 알았어. 다시 여기서부터 하고 자르면 되잖아. 아니, 다시 하면 되잖아.